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 오늘장 밀장 2부 순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막 장 마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오늘 장의 흐름이 코스피가 좀 조정을 받는 양상이었죠. 12포인트 정도 빠진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을 했습니다. 마감 시황은요.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박미라 앵커로부터 오늘 전체 장의 흐름이 어떠했는지 마감 지수와 함께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0월 25일 금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주말 앞두고 우리 시장은 대형주 중심의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그나마 자동차 관련주는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4분기 된 기대감으로 오늘장 선방했는데요. 코스피 종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4포인트 하락한 2032.69포인트로 마감 지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출발부터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중국에 대한 긴축 우려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 또한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41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394억 원 팔았고요. 기관 쪽에서 더 많은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1,866억 원 기관은 매도 우위로 보였고 개인 쪽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 쪽에서 2,350억 원 사줬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다르게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2거래일째 강보합권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코스닥의 마감 상황은 3포인트 오른 534포인트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피에 다르게 코스닥 지수는 오늘 장 초반 내내 빨간불 유지하면서 상승 흐름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쪽에서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오랜만에 매수해주는 모습이었죠. 457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개인 쪽에서 이거래 연속 매도 39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고 외국인 쪽에서 98억 원 매도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외환 당국의 개입에 따른 경계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흐름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종가는 80전 오른 1,061원 80전에 마감했습니다. 초반에는 역의 매수와 결제 수요가 유입되면서 환율을 끌어올렸는데요. 1,064원을 터치한 이후에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소폭 상승분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060원 초반대 마감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의 달인 김선윤 대표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나보기 이전에 목표 달성 포트를 먼저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목표를 달성한 포트 현황입니다. 현재 SM 금호타이어, SK 하이닉스, 동성 하이텍 등등 적게는 3%, 많게는 15%대까지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SK 하이닉스는 2번에 걸쳐서 모두 목표가를 가뿐하게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에스코넥 역시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7.8% 현재 수익이 나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선윤 대표의 목표 달성 포트를 열어봤습니다. 딱 보다 보니까 든든합니다. 자, 김선윤 대표 바로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다킴 수익의 정성 시간입니다. 목표가 간 종목 중에 윈스테크넷이 빠졌네요. 윈스테크넷도 있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코스피가 좀 많이 밀리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주다가 좀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도요, 조금 많이 흔들려준 듯 했는데 다시 0.5%대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정말 이렇게 잘 움직여주는 시장, 특히 코스닥이 다시 조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외인들의 수급 어땠습니까? 현재 27억 매도세가 일단 잡혀 있습니다. 6시가 넘어가야 알겠지만서도 매도세가 잡혀 있는 모습인데요. 외인들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이제 매수를 적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점이 약간 조금 걱정스럽다. 먼저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목표가 도달한 종목입니다. 에스코넥을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제가 1,8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1,800원 딱 도달해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7.8% 목표가 도달했는데 이 종목이 지금 목표가 도달하자마자 오늘 밀렸습니다. CB 전환 사채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확 떨어져 버렸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목표가 같다는 거죠. 1,800원 도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못 팔았네요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어디로 문자 주시면 되냐면요. 013-3366-0110번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장세가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졌고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약간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두 종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기가 손절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밀렸어요. 자, 오늘 3.7% 밀려지면서 지금 마이너스 4% 손절가 터치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수익은 먹지만 손절은 빠르게 짧게 치고 나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롯데케미칼입니다. 자, 롯데케미칼은 조금 수익이 나다가 좀 밀리는 모습 좀 안타깝긴 합니다. 수익이 좀 나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이 종목 오늘 5% 빠졌습니다. 네, 손절가 터치 6% 했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터치만 하면 바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사면 됩니다. 수익 계속 내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에 항상 사고 난 이후에 조금 올라갈 것 같을 때는 좀 걸어 두십시오.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조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자, 이렇게 코멘트를 만들어봤습니다. 외인의 이 매수 브레이크가 잡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외인들이요. 많이 안 삽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세가 나왔어요. 오전장부터 매도세가 조금 강화되더니만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줄어들긴 했는데도 결론적으로 볼 때는 외인이 매도세가 나와주고, 근데 기관이 그러면 좀 사줘야 되는데 기관들이 또 팔다 보니까 코스피가 힘을 못 받는 모습이 나타나집니다. 투신권 계속 1,000억 원 이상 매도세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 이게 좀 멈춰줘야 되는데 제가 언제 멈춘다 말씀드렸죠? 10월 말 돼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더 11월부터는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코스피도 다시 한번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변화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잠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지금 어닝 시즌 보셨다시피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실적이 불안하니까 답박을하십니다. 이거 항상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꼭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오늘 두 가지 종목이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방금 들어온 문자인데요. 상담을 해드리고요. 제가 종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82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GKL 32,700원. 매도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GKL 차트 열어보겠습니다. 방금 온 문자입니다. 32,700원이세요. 32,700원이요. 37,8,700원이 아니고. 자, 요 포인트네요. 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이때쯤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뭐 요때나, 언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서도 정말 수익이 잘 나오고 계십니다. 네, 잘 나오고 계시는데, 언제 팔아야 되나. GKL과 또 한 종목, 친구 종목 파라다이스. 잘, 최근에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이 종목들이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움직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종목들이 지금 중국의 국경절로 인해서 10월 초에 한번 반짝 급등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흔들릴 줄 알았는데 빠지지는 않고 유지를 했습니다. 유지를 한 이후에 중요한 포인트는요. 관광객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실적들이 4분기로 간다는 거죠. 3분기 실적 좋았잖아요. 4분기 실적까지 연이어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근데 굉장히 크시다면요. 조금은 제가 권해드리는 비중은 이 종목의 전체 비중 자체에서는 30%는 넘어가지 않으시다면 가져가시고요. 그 이상이시면은 조금 그 이상에 대해서는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은 필요하지 않겠나. 일단 수익 잘 나오고 계신데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분명히 한 42,000~43,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좀 홀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349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성우 하이텍이에요. 보고 넘어갈게요. 성우 하이텍을요. 매수가가 16,000원. 계속 가도 될까요? 말씀 주셨습니다. 16,000원이면요. 요 라인이네요. 정말 조금 매수가가 안타까울 정도로 약간 높게 잡으셨다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잘 올라가 줘서 이제 마이너스
5% 정도까지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네, 축하드려요. 일단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성우하이텍은 수급을 좀 체크해 볼게요. 성우하이텍 수급을 보자면요. 기관들이 오늘 7만 주, 특히나 최근에 투신권에서 매수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고, 또 개인들의 흐름은 매도세의 흐름을 나타나줍니다. 자, 외인들이 계속 사고 있죠?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만약에 이번 달 말까지 해서 외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진행이 된다면 약간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한번 튀어 올라간다면요, 이 종목 충분히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냐면요, 전고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수익을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한 3에서 5% 정도로 만족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십시오. 그러면 얼마죠? 한 16,600원, 700원 정도에 판단하시고서 17,000원은 거의 그쯤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만약에 내일장에서 15,000원 깨진다. 더 이상 15,000원 깨지면 안 됩니다. 그때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5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은요, 로엔, NHN엔터, 다음에 네오이즈 인터넷, 성창 오토텍, 그리고 대한항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들 가지고 나왔겠죠? 자, 먼저 로엔입니다. 요즘 아이유 이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뭐 어디 무슨 전 음악을 전부 다 그냥 다 잡아먹고 있어요. 다 1등이래요. 그래서 로엔이 정말 잘 가고 있는데, 저도 이제 봤는데요, 오늘 상한가 딱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줬네요. 수급 보니까요, 기관들이 오늘요 24만 주 매수가 들어왔고요, 투신권에서 다 샀네요. 그리고 외국인들 꾸준하게 강하게 7일 연속 들어와주고 있고, 기간 이틀 연속, 개인 물량 고스란히 조금 쏙 빼먹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상한가 안착을 한 모습이라 좀 매수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더 지켜볼게요. 하지만 수급은 굉장히 좋다는 거 조금 참고하시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차트 흐름을 보자면요,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켜만 봅시다. 자, 그리고 이 종목입니다. NHN엔터입니다. 자, 오늘 2.6% 올랐습니다. 이 종목 계속 제가 가지고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추천은 좀 안 드렸었네요. 자, NHN엔터 계속 제가 좋다고 말씀은 계속 드렸어요.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방송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 정말 축하드린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수급은 어땠을까요? 수급 볼게요. 자, 오늘 제가 기간을 보고 있었는데요. 기간이 굉장히 많은 물량이 또 들어와줬습니다. 기간이 12만 주에서 들어왔고요. 투신권 39,000주, 연기금 55,000주. 금융투자 쪽에서 28,000주 매수. 그래서 기간이 꾸준하게 며칠째, 7일째 매수가 들어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외인들이 판다고요. 근데 매도세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매도세가 이렇게 강하게 5일 연속 순 매도세가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종목 좀 더 갈 것 같고요. 실적의 우려감 그런 거 필요 없고요. 4분기 때 새로운 신작 라인에 탑재되어 있는 게임들 다 누가 관리한다고요? NHN엔터. 그거 꼭 포인트로 잡으시고 한번 4분기 실적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가 아니고요. 네오이즈 인터넷입니다. 네, 오늘 2.8% 상승을 해줍니다. 차트가 조금 굉장히 이쁜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잘 갈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자, 수급 보겠습니다. 외인들 5일 연속 매수고요. 기관들 역시나 요때 단 하루 33주 빼놓고선 계속적으로 지금 10월 중순부터 매수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어요. 연기금에서 어디서 또 투신에서 최근 들어서 다시 보험까지 그리고 외국인까지 가세한 수급. 굉장히 좋은 수급이거든요. 개인만 쏙 팔고 나가는 수급. 최근 들어서 이제서야 차트를 보자면요, 이제 약간 올라가기 시작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기관들과 외국인들 어디서부터 샀습니까? 특히 기관들이 이때부터 계속 샀어요. 샀다고요. 조금 더 갈 가능성은 큽니다. 이 종목 굉장히 수급 좋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꼭 좀 매수하시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성창오토텍입니다. 예, 성창오토텍인데요. 성창오토텍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조금 수급이 좀 눈에 띄는 흐름이라서 제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박스권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줬습니다. 딱 뚫고 가는 강한 흐름인데
뚫고 가서 크게 지금 며칠째 하나, 둘, 셋, 넷, 다 지금 6일째, 일주일 넘게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수급은요, 역시나 강한 수급이 들어옵니다. 추천하고 싶을 정도의 매력적인 수급이 네오이즈 인터넷만큼 들어오고 있네요. 이 수급 어디서 옵니까? 투신권과 사모펀드 쪽 물량, 고스란히 기관들이 지금 며칠째, 6일째 강매수, 역시나 개인들 물량을 다시 매도세로 전환시키는 기관의 힘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이 오늘 산 물량은 최근에 샀던 물량 중에서 제일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조금 더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 크다.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관심 가지셔도 되는 종목이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대한항공입니다. 오늘 뭐 소폭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 수급이 장중에 굉장히 좋았는데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수급 괜찮았네요. 자, 기관들이 지금 며칠째, 6일째 강하게 삽니다. 30만 주 이상씩 쉽게 사주고 있어요. 오늘 외인들 소폭이나 매수 들어와 주면서 4일째 외국인 매수 들어옵니다. 그 기관들 물량 어디 있습니까? 투신, 연기금 뭐 다 삽니다. 전부 다 기관들이 대한항공을 사주고 있어요. 개인들만이 지금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6일째 팔고 나가고 있거든요. 요거 되게 이쁘다 말씀드리잖아요. 차트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샀는데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했어요. 약간 쉬어가는데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지금 전고점이기 때문에 단계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조금 더 튈 가능성 높지 않나 판단됩니다. 대형주 보실 분들 대한항공 잘 지켜보십시오. 조금 더 상승 가져올 가능성 크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네오이즈 인터넷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오이즈 인터넷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 너무나 좋습니다. 이 수급을 보시면 되고, 잠깐 요 속 내용을 말씀드려보자면요. 카카오 뮤직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최근에 투신권과 연기금의 매수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실적 역시 4분기부터는 좀 더 크게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판단이 됩니다. 약간 조금 테마성, 소리바다 잘 움직여줬는데 그런 테마까지 약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나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오이즈 인터넷 같은 경우는 시초가 매수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좀 더 크게 보실 분들이라면요. 목표가는 한 10,000원 정도 보시는데 저는 9,500원 정도까지만 보고서 대응 부탁드리고요. 손절가는 8,300원 역시나 또 한번 짧게 잡아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네오이즈 인터넷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번 빠르게 수익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률 드림팀 시즌 1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요. 013-3366-0110으로 출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응원 문자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세 분을 추첨을 해서 저희가 샘플러스 유료 방송 한 달 동안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이용권을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나 여러 가지 질문들도 함께 주셔도 상담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10월 들어서 3주차 이제 결산을 하는 날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장팀과 내일 장팀의 대결이었습니다. 총 수익률을 보니까 12%의 수익을 거둔 내일 장팀, 그리고 오늘 장팀은 3.8% 손실입니다. 마이너스 3.8% 손실로 나타났고요. 자, 정재훈 그리고 예병군 두 분 전문가께서 5%, 3.5%의 수익을 올리는 기염을 토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수익률이 그다지 잘 받쳐주지는 못했습니다. 내일 장팀에서는 목표가를 달성한 정승현 과장님의 종근당 10.1%의 목표가 달성을 했죠. 자, 그리고 정동훈 전문가의 인화 전공도 역시 4% 가까이 올라주면서 수익을 골고루 올려준 덕에 12% 수익으로 최종적으로 1승을 추가를 했습니다. 내일장 팀이요. 네, 이렇게 해서 수익률 드림팀 보니까 3전 2승 1패로 내일장 팀이 현재 2승을 또 거뒀습니다. 위너입니다. 자, 그러면 10월 4주차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자, 2.1%로 아주 근소하게 내일장 팀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SM 박재우 전문가가 7%로 목표가 달성을 한 것이 눈에 쑥 들어옵니다. 네, 앞으로도 다들 또 더 분발해 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4주차 또 끝대결을 펼칠 두 분입니다. 오늘장 팀에서는 YG인베스트의 김소희 전문가, 내일장 팀의 정동훈 전문가 각각 두 분께서 출전하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두 분의 종목이 무엇인지 종목부터 먼저 보죠. 네, 오늘 장팀 김소희 전문가께서는 이렌텍을 준비하셨습니다. 내일 장팀 정동훈 전문가는 나이스 정보통신입니다. 네, 자, 종목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소희 전문가님의 이렌텍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자, 3분에 걸쳐서 기업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렌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그 이렌텍의 경우는 휴대폰 배터리팩을 주로 생산하는 그 회사로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잘 아시다시피 그 배터리팩 및 뭐 3D 안경 같은 제품을 생산해서 삼성전자에 삼성전자 같은 업체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매출액이 전체 약 한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2분기 해외 법인의 그 영업 손실에 따른 실적 둔화로 인해서 그 동종 업계의 그 평균 수익률 대비 시장 하락률보다 더 큰 폭락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로 인해 그 2013년 가이던스 기준으로 PER이 한 4.9배에서 한 5배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평가 매력으로만 투자를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으로 앞서 이제 그 해외 법인 중에 이제 베트남 법인의 영업 손실을 일으켰던 그 베트남과 인도 법인의 증설 효과로 인한 그 흑자 전환을 기대하기 때문에 제가 그 흑자 전환으로 인한 그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따라서 수혜를 좀 볼 수 있겠다고 예상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좀 그 기존에 앞선 배터리팩 생산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각화된 사업 모델로 인한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더불어서 신규 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좀 이렌텍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렌텍의 가장 큰 매출 원인 그 배터리팩 관련 기술을 활용한 그 사업 확장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전기차 관련 뭐 충전 기술뿐만 아니라 그 요즘 또 다시 뭐 스마트 안경이라던가 이렇게 무선 충전 기술 등의 그 이렌텍의 그 지속적인 R&D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렌텍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가격은 한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지요? 이렌텍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좀 크게 상승을 했던 한 이후에 조금 보합세와 조정을 거쳤는데요. 제가 오늘 추천드린 매수대역은 한 8,000원에서 8,250원 사이고요. 그 매도 가격, 목표 가격은 9,000원 선이고요. 손절 가격은 한 7,700원 선으로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렌텍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베트남이나 인도 법인 증설 효과에 따른 성장세가 상당 부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게 이제 워낙에 뭐 고가 시장 같은 고가품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상당히 이제 좀 어느 정도 포화 상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 기업들도 좀 중저가 시장에 대해서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요. 그에 따른 수혜를 상당 부분 입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종목이 아닌가. 자,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다음은 정동훈 전문가께서 나이스 정보통신을 준비하셨는데요. 역시 기업 설명은 3분에 걸쳐서 듣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는 기업입니다. 간략하게 회사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면 신용 직불카드 거래 대행 서비스, 그리고 전자화폐, 그리고 지불 결제 서비스 및 단말기 대여 서비스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벤 사업과 PD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벤 사업이 어떤 것이냐, 그냥 신용카드를 긁을 때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PD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카드 결제나 그리고 휴대폰 결제, 이러한 결제 등을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통신사나 신용카드 사와 이렇게 결제 수단이 이루어지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게 PD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제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신용카드 사실상 작년 말과 올해 1월까지 월간 사용액이 38조 원 수준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무이자 할부 축소와 그리고 할인 혜택 등을 신용카드사에서 이제 대폭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2월 달에는 월간 사용액이 33조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벤 사업부의 매출이나 이런 실적이 하향 조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왔었는데, 올해 7월 달에는 다시 월간 사용액이 38조 8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벤 사업은 하향 추세로 전향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함으로써 꾸준한 성장세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한마디로 그냥 우려감을 불식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인 게, 공정위가 이제 3월 달에 벤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제 공정 경제 규약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치킨 게임은 아니더라도 과다 경쟁에 의한 비용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비용 절감 효과도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13년 예상 PER이 6배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올해 예상 매출액은 1,95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00억 원, 순이익은 150억 원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가는 PER 5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동종업계인 KD 이니시스, 다날,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기업은 PER 12배에서 14배까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6배 미만의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가치 투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배당입니다.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현금 배당을 매년 실시해 왔는데, 시가 배당률로 하면 한 4%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10월 달도 다 갔습니다. 11월, 12월 말까지만 보유한다면 배당으로 4%의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주의 매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신사업 성장 가시하다, 이렇게 전망을 네. 자, 이렇게 해서 나이스 정보통신에 대해서 기업 설명 정확히 3분까지만 그냥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격대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나이스 정보통신 제가 지금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는데, 사실상 4월, 5월 저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9,000원까지 찍고 오늘 좀 4%대 하락을 맞으면서 8,690원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밸류에이션 매력도로 봤을 땐 추가적으로 10,000원 이상까지 갈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오늘 4%대 하락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되면서 매수가는 8,700원 이하에서는 편입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제가 11,000원 부근으로 잡도록 하겠는데, 아무래도 11,000원까지 가봐야 PER 10배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업계 대비해서 그 11,000원이 돼도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11,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손절가는 이제 8,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11,000원 목표가까지 가봤자 그래도 퍼가 10 미만이기 때문에 동종업계에서 다른 종목들과 비교할 때 상당 부분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이다, 이런 장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전문가께서 서로의 종목인 나이스 정보통신과 이렌텍에 대해서 좀 검증도 하고 공방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께서 좀 워낙에 실력은 날카롭고 뛰어난데 이게 좀 점잖은 스타일이라 가지고 이게 서로의 공격을 워워하기 좀 안 하시는데, 오늘은 한번 불꽃 튀기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소희 전문가께서 나이스 정보통신 어떤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실런지요? 벤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 거래 금액보다는
그 건당 결제 건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 나이스정보통신의 건당 결제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투자 포인트에서 이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상 벤사는 진짜 결제 대금보다는 건당 이제 횟수가 어느 정도 증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뭐 100만 원을 결제하든지 신용카드로 10만 원을 결제하든지, 한 건이 결제가 됐으면 나이스 정보통신에는 같은 피가 제공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건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뭐 38조 8천억까지 증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차트를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그 해당 건수도 그만큼 증가를 했기 때문에 나이스 정보통신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증가할수록 건수도 따라서 증가하는 그런 구조를 항상 역행하는 그러한 구조는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용카드 뭐 사용 금액이 증가할수록 나이스 정보통신의 매출액은 늘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벤사의 그 카드 사용 횟수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뭐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떤 공격이라기보다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마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정동훈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이렌텍은 뭐 탐방을 가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알고 있는데, 이렌텍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작년도에 굉장한 큰 시세를 냈던 종목입니다. 작년도에 굉장한 큰 시세를 냈던 이유가 아무래도 스마트폰 케이스 부분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조금 주가 상승이 큰 시세를 잃었었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 삼성전자에서 베트남 공장에 휴대폰 케이스를 연간 한 1억 5천만 대에서 2억 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내재화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나왔거나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렌텍 이렇게 케이스를 만드는 이렌텍 같은 기업에서 그 부분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피해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올해는 이제 끝났다고 보고요. 내년 이제 스마트기기 출하량이 한 1억 대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많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이렌텍에는 단기적인 뭐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시적인 그 이슈가 끝나고 나면 큰 영향은 이제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질문 한 번씩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잠시 후 또 김소희 전문가님의 질문을 또 이어가겠고요. 제가 한 가지 또 나이스 정보통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그 신용카드 사용 그 액수라든가 이제 뭐 그런 결제에 관한 그 통계를 보니까, 상당 부분 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전년도 같은 월 대비해서는 1%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고, 그 사용 금액의 면에 있어서는 이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까지 했다라는 이런 뉴스도 들리던데, 이 사업 구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를 듣고는 나이스 정보통신 같이 그와 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도 함께 좀 안 좋아질 수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별 상관이 없는 게 역시나 상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투자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신용카드사에서 뭐 올해 초부터 이제 할부 혜택이나 이런 혜택들을 줄이면서 2월부터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1월 달에 38조 원대 이제 사용 금액이 2월부터 33조로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그게 반영되면서 역시나 뭐 통계로 봤을 때는 역성장을 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하반기만 놓고 본다면 성장을 한 게 맞습니다. 이미 우려감, 상반기 때 뭐 신용카드 사용액이 저조했다 이런 우려감은 주가에 모두 반영된 상태이고, 그런 게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저평가 상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렌텍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뭐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도 뭐 10억 규모의 신주인수권이 행사가 되면서 상당 부분 좀 새로운 그 종목들이 이제 신주가 이제 상장이 되는 그런 상황도 되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공급 물량이 늘어나다 보면은 기존 주주들의 이제 주식 가치가 좀 희석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이미 물론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미 지금 현재 주가를 봐서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매수를 하셔도 그 부분이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를 하고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이미 뭐 상당 부분 다 반영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한 개도 안 써도 된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각자에게 질문 하나씩 더 주고받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전 개인적으로 벤사나 피지사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네. 그 이제 아까도 이제 타이틀에 나와서 제가 봤는데 이제 그 나이스 정보통신도 이제 PG 모바일 PG 쪽에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는데 후발주자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선 선두주자가 이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비중이 큰데 오히려 그로 인한 그 수익보다는 손실이 발생할 염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네. 마지막에 그 투자 포인트를 좀 잘려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PD 사업부의 매출액이 16억 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스 정보통신 현재 매출액에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비록 뭐 PD 사업부 먼저 진출한 한국사이버결제나 KG 이니시스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장악을 하고 있지만, 나이스 정보통신은 아무래도 그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서 올해는 매출액이 240억 원대로 좀 확대될 전망입니다. 사실상 PD 사업부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벤 사업만으로도 현재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PD 사업부 같은 경우는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언정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만약에 그 PD 사업부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적만으로도 과도한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접근하는 것은 좀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정동훈 전문가께서 끝으로 질문 하나 하신다면요? 이렌텍 같은 경우는 케이스 사업 말고 PCM이라는 휴대폰, 배터리, 보호, 회로 이런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렌텍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삼성이 굉장히 큰데 최근에 이렌텍 주가 차트를 보면 이렌텍은 무선 충전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상승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날에 무선 충전 테마가 맨 처음에 불었을 때 제가 이렌텍이 상한가를 가는 것도 봤었는데 이렌텍의 무선 충전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무선 충전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정말 이렌텍이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쓰일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 말씀하신 무선 충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요새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이렌텍이 갖고 있는 이제 기술력은 이미 배터리팩을 통해서 많이 입증이 되었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경우 요새 일반 모바일이나 다른 스마트 기기,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직 그 배터리 관련된 부분이 무선 충전 기술 이전에 많이 발전이 덜 된 산업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요새 디스플레이도 플렉서블 쪽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플렉서블 배터리나 이런 쪽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선 충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이나 이런 노트북이나 이런 공용화된 시설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술력이 좀 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렌텍과 나이스 정보통신에 대해서 김소희, 정동훈 두 분 전문가의 대결을 펼쳐봤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지는 코너는 항상 저희 오늘장 내일장의 대미를 장식해주는 이상로의 진격의 내일장입니다. 자, 이상로 멘토님 만나기 전에요. 자, 먼저 포트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10월 4주차 5% 진격 포트입니다. 벽산이 5.5% 수익으로 목표가 5% 달성을 훌쩍 했습니다. 에스코은행은 좀 아쉽게도 디스플레이텍과 함께 매수가에 미도달했고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도 0.7% 수익을 거뒀습니다. 사들여진 종목 두 종목이 모두 전 종목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포트 전체 총 수익률은 6.2%로서 현재 5%의 목표 수익률을 조기 달성을 그냥 화끈하게 해버렸습니다. 안 사진 종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사진 건데 득도 실도 없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사들여진 종목만의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네, 이렇게 해서 거침없이 달리고 있는 이상로 멘토님의 이게 수익률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해주실런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상로 멘토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가운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잠시 조정의 구간에 접어든 모습이 나타났죠. 다만 코스닥에서 어느 정도 개별주 장세가 크게 펼쳐지는 그런 하루의 분위기였습니다. 자, 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어제 먼저 저한테 들으신 분들 오늘 시장 이렇게 해서 무료 방송을 시청을 하는구나, 그래서 서울경제TV를 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나타났었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아니라는 거 오늘 시장에서 극명하게 나타났겠죠. 바로 연기금이 사는 종목, 그리고 기관의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외국인은 지금 환율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변동성, 그리고 지금은 환차익에 대한 부분까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한 번 더 명심을 하면서 환율이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우선 종목 상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부터 한번 받은 거를 말씀을 좀 드리면요. 웅진케미칼이 들어왔네요. 웅진케미칼 한번 같이 볼게요. 9090님이고요. 웅진케미칼 8,000원에 매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봐주세요 라고 왔는데, 웅진케미칼 맞나요? 지금 8,000원대면 이익권이죠. 이익권에 있는 상태고, 지금 제가 이 문자를 보니까 생각이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분이 오늘 상당히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를 보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화면에서 한번 같이 보시면 맨 끝에 오른쪽 하단 자리 한번 보시면,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 하단에 보면 지지가 되는 구간 자체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평선 자체가 대부분 모두 다 역별로 돌아선 상황에서 오늘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차트 상당히 싫어하는 차트 중에 한 개입니다. 하지만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차트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또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웅진케미칼은 M&A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번 연 안에 도레이 첨단 소재라는 기업이 있죠. 그래서 구미 쪽에 도레이 아산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그쪽과 어느 정도는 M&A를 넘기겠다라는 부분을 밝혔었는데, 올해 안으로는 힘들 것 같다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개파락이 좀 진행이 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저점만 좀 찝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익권인데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지금 이익 실현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향이지만, 그래도 이런 적대적인 M&A를 앞두고 있으면 우리가 내년까지 좀 더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한번 보면 하단에 이 가격대가 지금 맥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9,500원대, 9,100원대까지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이 가격대까지 내려오는 걸 못 버티실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 기분 좋게 이익 실현하시고 제가 추천해주는 종목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바꾸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9090님, 오늘 하루 너무 걱정 많이 하셨죠? 내일 시장, 월요일 시장에서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그래도 이익권이니까 기분 좋게 하루를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넘어가고요. 종목 검색으로 한번 다시 가서 우리가 오늘 장에는 어떤 종목군이 반짝반짝 빛나게 올라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종목군은 오늘도 많은데요. 메르츠하죠. 오랜만에 눈에 띄고요. 로엔, 어제 말씀을 드렸던 로엔 상한가를 갔네요. 로엔을 골랐어야 되는데, 맞죠?
로엔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일진전기가 지금 오늘 12%대의 강세를 좀 보이는 상태였고, 코텍, 빅솔론, 한국사이버결제 종목들 보이는데, 한국사이버결제부터 한 개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상승했느냐? 안에 중요한 내용이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은연카드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일단 은연카드가 어떤 카드냐? 바로 중국 내에서 유일한 카드사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인구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사용액이 엄청나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카드사가 웃긴 게 거의 전 세계 27억 명이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화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은연카드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게 한국사이버결제랑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렇게 오르는 걸까? 바로 한국사이버결제에서 한국의 국내 쇼핑몰에 해당하는 지불수단으로 은연카드를 이제 통과를 시켜줬다는 거죠. 그래서 시행을 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금은 한국사이버결제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추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의 성장성은 좀 더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 게 저의 시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차트적으로 한번 볼게요. 정근을 해서 보면 저점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태예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 지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었구나. 그래서 그 전에 제가 KG니시스를 보고 난 다음에 저점 자체가 그때 15,000원에서 15,500원대가 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차트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는 차트로 변했다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차트 점수는 60점, 그리고 가치 점수 60점, 업황테마 점수 60점 상위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 많은데 한국사이버결제도 보이고요. 디스플레이텍, 아쉽네요. 매수가 미도달된 종목이죠. 그래서 오늘 큰 폭의 상승을 좀 나타냈고, 일진홀딩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지금 보시면 공정위 제재가 들어가는 상태였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였고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진홀딩스가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일진홀딩스에 해당하는 계열사 20군데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일진홀딩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 점수 70점, 그리고 가치 점수 30점, 업황테마 점수 50점 드릴게요. 그리고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일진홀딩스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페스도 오랜만에 크게 오르는 모습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종목씩 설명을 드리는 종목 다들 체크를 해 놓으시고 고르시면 됩니다. 고르시면요. 네페스 한번 보시면 오늘 왜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을까? 차트도 상당히 이쁘게 만드는 차트죠. 주력 사업에 대한 가동률이 회복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실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실적의 저점을 지금은 통과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경험이 어떤 게 있었죠? 바로 2분기에 철강업종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철강업종 바닥이 어딘지 우리는 수차례 찔러봤습니다. 하지만 저점 자체는 안 잡혔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올라온다는 상태죠. 지금 그것과 마찬가지로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저점이 지나고 있는 과정이다. 거기에 대해서 급락 뒤에 첫 양봉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리고 또한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거래량 한번 같이 볼게요. 하단에 거래량 한번 보시면 거래량까지도 상당 부분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손바뀜이 제대로 들어왔구나 라는 부분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점수 상당히 높게 드리겠습니다. 90점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치 점수 아직까지는 실적은 안 좋죠. 30점. 그리고 업황테마 점수는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종목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은데요. 일단 오늘 증권주 한 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증권주 한 개 보겠습니다. 현대증권이 눈에 보이네요. 현대증권 한번 같이 볼게요.
현대증권 오늘 6%대 급락이 나왔는데 우리 증권주 왜 이렇게 부진할까요? 바로 실적 악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의 실적 악화이냐? 바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낮아졌다는 겁니다. 거래 대금이 개인들은 꾸준히 나가고 있는 상태고 펀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환매를 하고 있는 상태죠. 무슨 말이냐? 증권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증권 수수료를 어느 정도는 매출에 잡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펀드 판매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줄고 있다는 것은 현대증권이나 모든 증권사들이 생각보다 영업이 잘 안 되고 있구나. 증권사 직원분들도 좀 더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이런 증권 수수료 부분에서 다시 한 펀드보다는 ETF를 찾는 고객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도 좋게 보다는 좀 더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시각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화랑일 때 경기가 좋아졌을 때 갈 수 있는 종목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관망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점수 40점 그리고 가치 점수 40점 업황 테마 점수 2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이 오늘 급락을 낳는 상태인데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하단에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 있고 시초가를 말씀을 드리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제가 매수가를 하단으로 잡아 드리는 종목군은 그만큼 불안하게 가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도 그날 우리가 그 다음날 요때였죠. 이날 매수가에 20원 차이로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하고 난 다음에 급하게 가다 보니까 지금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매수가 그리고 시초가로 매수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스코넥 같이 한번 보시면 오늘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회사 내용을 보시면 150억 규모의 3호 전환 사채죠. 12 발행을 결정을 했다는 소식에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익 신호로 저는 조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차적인 파동은 끝났구나 라는 부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런 차트, 비슷한 차트가 바로 한국토지신탁이 이런 차트와 비슷한 차트였죠. 이제 고점에서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고 난 다음 날 급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상당 부분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추세 자체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꺾이기는 힘들고요.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이었죠. 지금 에스코넥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죠. 여기에 대해서 거래량이 상당 부분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급하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내일 시장, 월요일날 시장에서 상향 패턴으로 자리 잡는가 아니면 하향 패턴으로 자리 잡는가를 저는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가격적인 메리트 있지만 어차피 수급이 들어와야 간다는 점 꼭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차트 점수 이것도 저것도 아직까지 갈 길은 모르죠. 그래서 50점 대신 가치적으로는 저평가 그룹 맞습니다. 90점 드리겠고,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IT에 대한 업황 높게 사면서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제가 실수로 먼저 말씀을 드릴 뻔했습니다. 일진홀딩스인데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는 악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 달라지기는 달라지고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차트적으로 한번 기업적인 부분은 계열사들이 활약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보면 하단 자체 지금 2360원대를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삼선을 그려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하단 자체는 2360원대가 분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간대 매물 가격은 2510원, 그리고 상단 자체는 2620원, 요 세 가지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하게 자리 잡는 가격대인데, 지금 제가 보는 패턴으로는 앞에 있던 세력이 나가기 힘든 차트입니다. 그러면 뒤에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각도 자체에서 처음에 있던 이 물량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 그러면 지금 이 물량과 이 물량은 우리가 매수 물량으로 봐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가를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매수가를 수정을 해서 일진홀딩스는 매수가는
시초가를 노리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시장에서 매수가, 시초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손절가는 좀 길게 잡을게요. 손절가는 하단에 2,350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시세는 끝난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650원이라고 화면에 넣었는데 2,650원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 2,700원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목표가 수준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 자, 오늘 시장 이렇게 끝났고요. 금요일까지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더욱더 높은 수익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진홀딩스 진격 앞으로! 네, 자, 지금까지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거침없는 진격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